안녕하십니까. 포항제철중학교 김경규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소프트 교육을 실시한 지 한 7년 됐어요. 근데 7년 됐는데 우린 소프트 교육에서 어떻게 AI 교육으로 전환하는 그 사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고 얼마나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일반화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저희 학교는 좀 56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2교사 형태로 돼 있고 심지어 1학년 같은 경우는 20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학교에 소프트 교육을 적용시키라는 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실에도 해보고 그리고 교실에도 해봤는데 우리가 소프트 교육을 시작으로 AI 교육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소프트 교육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은 교실에서나 컴퓨터실에서 하다 보면은 공간적 제약이 일어나고 그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변화되어야 교수 학습 방법도 바뀐다 해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새로운 소프트 교육이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교육의 방법이 나온다 해서 우리는 소프트 교육 교실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14명의 다양한 교과의 14명을 만들어서 첨단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우리는 직접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융합적인 공간을 만들자 해서 6개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융합적으로 교사 학습 방법을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연결성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실 공간에서 더 멋지고 더 융합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해서 과목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지식 중심에서 경험 중심, 그리고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사례가 우리가 12가지가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를 따와서 그 주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로는 뭐냐면 우리 학교 안내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 보시면은 처음에 정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 활동 통해서 우리 학교 건물에 맞는 3D 이런 모델링을 찾아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과 사회 시간이 같이 팀 티칭 형태로 와서 학교 안내문하고 그리고 학교 지도를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지도와 그리고 안내문이 만들어지겠죠. 국어 시간에. 그러면 그 바탕으로 계속 안내를 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안내하기 힘드니까 TTS라는 텍스트를 말로 표현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교육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하고 나니까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AI 교육을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AI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AI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공유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공유를 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교섭원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교섭관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교섭관이 무슨 뜻이냐면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어떤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책이 있는 곳,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곳, 사서 선생님이 있는 곳,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라면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디 위치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컴퓨터한테는 교서관이라고 입력하지 않으면
그 교서관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라는 기능을 적용하면 좀 더 나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수업을 가지고 이 기반으로 AI 교육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융합 교육을 재구성해서 AI 교육으로 전환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시는 똑같습니다. 정부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건물을 검색해서 이제 3D 모델링을 찾죠.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국어와 사회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우리 학교에 직접적인 오프라인 지도를 만들고 안내문을 만듭니다. 이때 무엇을應用하냐면 AI라는 이 교육적 도구, 그러니까 뭐 실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의 어시스턴트,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학습에 필요한 학습 개념과 지식을 발견하고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지리적 정보를 조금 더 뽑아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학생이 계속 코칭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협업 형태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를 안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 학생 대상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 안내하는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적 도구를 이용해서 뽑아내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최적화시켜서 만들어내고, 그 안내문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니까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그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기술을 이렇게 활용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도서관이라면은 도서관이라고 텍스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은 텍스트에 교서관이라고 꼭 쳐야 도서관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책이 있는 곳이나 책을 빌리는 곳이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사서 선생님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학습을 평가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학습과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AI 교육으로 도입시켜서 적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너뛰고 대학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 만들어지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모델을 설계하고 알고리즘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TT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해서 적용하는 거. 즉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TTS 학교 안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이러한 문제점을 AI를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협력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인성 교육도 할 수 있는 AI 교육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인공지능 교육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고 소프트 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구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 내에서 우리는 22명의 12개 교과목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이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교육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솔직히 스마트폰을 교육학적 목적으로 100%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적용하는 수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얻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면 이거는 더 좋은 소프트 교육이 아닌 AI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어렵게 AI 교육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단은 AI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 때는 인공지능 소양 교육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던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프로젝트 기반의 주제 중심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들도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똑같습니다. 소프트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고 만들죠. 만들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공유하죠. 공유해서 개선점 나오면 다시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AI 교육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서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 있었는 게, 체육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계속 내가 30명의 학생들을 체조 동영상을 찍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일이 한 명부터 30명까지 봐주다 보면 45분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티처빌이라는 머신을 활용해서 바른 동작을 선생님이 학습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교육적으로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의 AI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스 같은 것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들 체력과 건강 관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교사가 모여서 AI 교육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과가 뭉쳐서 모든 교과의 아이디어를 구상한 다음에 그 AI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AI와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이 저는 AI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다른 교과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한번 질문을 딱 던진가, 뭐 자기가 개발한 프로젝트 중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은 게, 우리가 교육할 때는 학생의 관점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핸드폰이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된대요. 그 뭐냐면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는 뭘까 찾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켜놓고 있대요. 그럼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정보 시간에 열심히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들어서 초음파 센서와 빛 센서를 가지고 감지를 해서 뭐 사물이나 인간이 감지되지 않으면은 이래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는 이거를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단점이 있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동물이 지나가면 작동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하고 선생님하고 배웠을 때 AI의 개념을 알고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을 김경규 자기 얼굴만 인식했을 때만 돌아가고 다른 사람 얼굴 인식했을 때 안 돌아가는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감지에서 인식으로 변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 발견 부분에서 주제를 찾아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다면 일반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이런 식으로 학생이 다가가고 일반화 가능한 AI 교육, AI 시대에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성,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짜장면 그 사진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녁 시간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짜장면 시켜 먹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제가 하지도 않는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짜장면 그냥 시켜 먹자, 밥해 먹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소하게 보지도 않는 이 젓가락에 있는 그 종이에 문구를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힘들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힘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연구에서도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AI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